자, 봅시다. 자, 그 알파이자 산란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방사선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었고요. 방사선 뭐뭐뭐 있었다 그랬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세 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알파 입자의 의미는? 제일 첫 번째. 알파 입자의 의미는? 엄청 센 D. 전자. He. 네, 힐륨 원자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하 2 플러스 전하를 띠는 힐륨 원자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금을 이제 물리적으로 때리면 아주 이제 얇게 펴지는 그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인양반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좀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릇을 하나 이제 준비하는데 요 놈의 그릇은 이제 보통 얘는 이제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 PB가 이제 우리말로 납이죠. 납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럼 이제 왜 납으로 만들어 두었냐면 납이 이제 뭐 물론 꼭 납이 아니어도 되는데 납이 이제 대표적으로 밀도가 이제 굉장히 커서 얘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방사선을 잘 흡수합니다. 고밀도 물질들이 방사선을 잘 흡수한다고 했었죠. 그 고밀도 물질 중에서 뭐 가장 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납이어서 저렇게 납으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방사능을 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럼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사선이 알파, 베타, 감마선이 주변으로 그러니까 다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때 한쪽만 뚫어두는 거지. 한쪽만 뚫어두면 사방팔방으로 방사선이 나오지만 뚫어놓은 구멍으로 방사선이 새어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방사선이 새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한쪽 면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가 날아가도록 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그 중에서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뭘 세팅을 하냐면 바로 요렇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금박을 여기에 세팅을 합니다. 금박 실제로 보면 엄청 얇다고 했죠? 응? 그래. 네, 그래서 여기 종이 많지 않나요? 여기 종이 천지백걸인데 여기. 그래요. 자, 많이 들고 올게요. 자, 빨리 어서 앉으세요. 흔들지 말고 이거. 어서 앉으세요. 왜? 요즘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쓰레기장인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여기는? 아니 그냥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올려내. 뭐라고요? 벨트 사건. 벨트 뭐예요? 제가 때리는 신용을 할게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 자기가 맞는 신용을 하세요. 자, 어쨌건 자 보자. 안녕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인사 안 가주지? 자, 어서 앉으세요. 자, 나 준비됐어요? 자, 됐죠? 피곤했어. 다 30분 잘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방사능 물질을 두고 알파 입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다음 그 길목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 금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금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얇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얇아서 엄청나게 얇아가지고는 그 빛 같은 것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도 여기 있는 금박을 투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알파 입자가 슝 날아와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금박에 땡땡땡땡땡 맞은 다음에 땡땡땡 맞은 다음에 얘가 이쪽을 빠져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얘를 뚫고 나와 빠져나오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것이냐, 요거를 측정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때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빠져나오는 패턴을 알기 위해서 이게 이 알파 입자의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이게 몇 년도냐면 몇 년도지? 아이고 내가 안 써놨네. 이것도 1890 몇 년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도 더 된 옛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뭐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어요? 휴대폰. 바로 컴퓨터가 없죠. 컴퓨터는 계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빠져나온 알파 입자 있잖아요. 이 빠져나온 알파 입자가 나왔는지 어떻게 검출을 할 수 있을까요? 뭘로요? 뭘로 둘러싸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주변을 짠 이런 식의 이제 뭘 세팅을 하냐면 스크린이 뭐냐면은 왜 뭐 영상이 틀 때 그 화면 비치는 그 스크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알파 입자가 거기에 닿게 되면 반짝 빛이 나는 물질을 미리 여기에 발라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파 입자가 이게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온 다음에 얘가 이 스크린 어딘가에 탁 닿으면 그 닿은 위치가 반짝하고 이제 빛이 났을 거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빛이 딱 나면 아 여기 알파 입자가 도달했구나를 확인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네. 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는 이 러더포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원자 모델에 따른 그 결과의 예측. 자, 원자 모델이 뭐 사실은 다양하지만 이 자연과학적인 그 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맨 처음 첫 번째가 바로 달턴이 만들어낸 원자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달턴의 원자 모델은 어떤 거였냐면 기억이 날라 모르겠는데 봐 어떤 녀석이고 이 달턴의 원자 모델은 요 자체로 뭐하다? 파괴가 불가하다. 파괴 불가하다. 자 그러면 저 알파 입자가 저기서 날아와요. 알파 입자가 자 날아오는데 파괴가 불가능한 입자에 날아와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요. 파괴가 불가능한 입자라면 얘가 그냥 그대로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튕겨 나가고 뭐 맞지 않는 놈만 이렇게 100% 튕겨 나가고 맞지 않는 녀석만 이렇게 쟤를 지나올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달턴의 원자 모델이 이 진실이라면 이해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튕겨 나가거나
거나 아니면 비껴나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예 맞지 않았으면 그냥 직진을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맞으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갈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아까 이게 스크린이라고 했죠? 스크린을 이제 주변을 둘렀는데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스크린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 스크린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 튕겨나온 알파 입자가 어디에? 요런데 혹은 요런데 이렇게만 잔뜩 묻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금박이 있는 위치에는 아예 알파 입자가 통과를 못하니까 전혀 이 알파 입자가 닿을 수가 없고 그 알파 입자에 맞아서 튕겨 나온 놈들만 혹은 비껴 나온 놈들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점들로 찍혀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뭔지 알겠죠? 자, 이때 이게 만약 그런데 달턴이 아니라 달턴만고 원자 모델을 또 제시했던 유명한 학자가 누구예요? 톰슨. 바로 톰슨이죠. 그래서 톰슨의 모델로부터 요 그 실험 결과를 예측을 하면 자, 톰슨 모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냐면 이압 말랑말랑해요. 네, 그렇죠. 얘가 몰랑몰랑하다고 했었죠? 왜 말랑말랑하다고 그랬어요? 왜 톰슨 모델은 말랑말랑하다라고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외부 자극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이 구조가 유동적이어야 했을 거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던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알파 입자 혹은 꼭 알파 입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고에너지 입자예요, 저에너지 입자예요? 엄청나게 고에너지 입자예요. 그러면 이때 마치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계란찜 같은 거 혹은 뭐 계란찜이나 두부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두고 거기다가 젓가락 같은 걸로 던져서 맞췄다고 쳐봐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거기 두부에 던지면 젓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 나와요, 푹푹 박혀요. 네, 푹푹 뭐 박히고 뭐 관통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몰랑몰랑한 원자 모델이고 여기에 있는 이 알파 입자가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은 이 강력한 고에너지 입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알파 입자가 이 만약에 톰슨의 모델을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 거의 다 관통하는 거죠. 거의 다 관통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원자 모델이 톰슨 것과 같다면 이 실험 데이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아까처럼 스크린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측정된 걸 걷어가지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알파 입자가 그냥 관통에 빠져나오니까 요 주변만 이런 식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달턴의 모델이라면 이런 식의 그 다음에 톰슨 모델이라면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가 나타나야 할 거다 이런 말인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상하고 실험을 했고 사실 러더포드는 실험 결과가 1번하고 2번 중 뭐일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탐슨. 네, 사실 이 탐슨 모델이 바로 저 러더포드의 예상이었어요. 왜 러더포드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그 제자라서 네, 바로 러더포드가 톰슨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다 맞췄네. 네. 그래서 러더포드가 톰슨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주어져 있는 저 톰슨의 결과 그 뭐냐면 모델처럼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톰슨이 러더포드 밑에 그러니까 러더포드가 톰슨한테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 교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지도 교수가 그냥 지도 교수가 아니고 톰슨 역시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노벨상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지도 교수님인데 지도 교수님이 노벨상 받았어. 그러면 그 지도 교수님한테 반기를 줄겠어? 무조건 따라야 되겠어? 무조건 따라야 되겠지. 이게 뭐 사람이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뭐 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러더포드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이럴 거야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웠게도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거 줄게요. 자, 지워 되겠어요? 준다. 에잇.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5, 3.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가 어떠냐? 실제 실험 결과. 그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실제 실험 결과가 러더포드는 아까 뭐 썼다가 지웠지만 탐슨 것처럼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톰슨 것 아니 뭐냐면 달턴 것처럼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톰슨 것처럼 되려고 예상했어요. 이걸로 예상했죠. 그래가지고는 실제 실험 결과를 봤더니 뭐랑 비슷해요? 톰슨 거랑 비슷하죠. 비슷할 것 같은데 묘하게도 여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 이상하게 점점점 나타나는 것들에 확률도 대강 나오는데 이런 거는 한 1000분의 1개 정도. 얘는 한 10,000분의 1개 정도. 저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뭘 그렇게 해? 왼쪽이 있자. 스키트죠. 알겠습니다. 왼쪽이가 왼쪽이가 어나더 금쪽이가 되어가는 어떤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얘랑 밥 먹으면 진짜 약간 좀 더럽게 먹고. 아 진짜로요? 자기 인도인이랑 자기 컨셉 잡으면서 손으로 먹어요. 저기 누구라니까. 왜 굳이 손으로 먹어요? 치즈볼은 손으로 먹어도 되지 않아? 예? 뭐라고? 치즈볼. 치즈버거요? 치킨도 손으로 먹잖아. 그 순살 치킨. 원래 치킨 손으로 먹지 않나? 그거 아니고 돈가스 집에서. 순살 같은 밥도 링클 그려있는 갑자기 돈까지 밥을 손으로 먹냐? 밥을 손으로 집어 먹다고요? 그건 좀 표정도까지 가서 아니 밥 남아 있는 거. 에이 모르겠다면서 난 인도인이야. 갑자기 밥 지금. 아니 그 밥이 약간 볼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먹기 쉬웠어. 네. 아니 주먹밥처럼. 그래요. 어이씨. 그럴 수도 있죠. 네. 나 우동 같은 것도 먹어. 자, 봅시다.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센서들도 막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만약에 이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요 스크린이 진짜로 막 그 스크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영화 스크린? 네. 영화 스크린 뭐로 만드냐면 면으로 만들어요. 면. 이런 원단이요. 원단. 거기다가 빛을 잘 발사하는 반사할 수 있는 물질을 페인트를 발라서 만드는 게 그 스크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 이런 데 스크린 쫙 내리면 이상하게 큰 원단 같은 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그 원단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이게 면 그 원단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발라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지만 요즘 이 실험을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360도로 뒤덮는 그 뭐냐면 센서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들인데 반도체를 묘하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 강력한 에너지가 닿았을 때 그걸 비대던지로 바꿔주는 반도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360도로 쫙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선 하나 꽂아가지고 빼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연결하면 세팅만 딱 해놓고 시작한 다음 좀 나갔다 놀다 오면은 컴퓨터에 이 패턴이 다다다다 기록돼가지고 쫙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거 실험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시작해놓고 이제 내 딴 일 보고 있다가 끝나고 오면 실험 결과가 컴퓨터에 이게 딱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건데 지금 이 실험은 120년 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0년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고 센서도 없고. 그럼 이게 1000분의 1의 확률인지 10,000분의 1의 확률인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씩 세봐요. 정답.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봐요. 10,000분의 1이라는 것의 확률은 몇 번 측정했을 때 몇 번 나온다고요? 10,000번 측정할 때 한 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실험이라고 하는 게 신뢰성 때문에 한 번 측정되는 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10,000번 측정된 게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10만 번쯤 측정해서 10번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뭐냐면 여기 있는 점땡이를 몇 번을 세웠다? 10만 번 정도는 세야 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죽치고 앉아가지고 탱 하면 한 번, 탱 두 번, 세 번 계속 센 거예요. 육안으로 보고 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아주 편리한 장치가 많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앉아가지고 여기서 반짝반짝 하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할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일이라는 거예요. 커피 타주기. 뭐 쓰레기통 기분.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건 진짜 이만큼 카운팅을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생이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러더포드한테 왔어요. 러더포드가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해요. 바로 그 대학원생을 엄청 혼냈대요. 왜냐하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러더포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실험 잘못해서 오차가 생긴 거다. 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잘못해서 나온 결과여서 너 대학원생 너 이거 내가 너 학비도 다 대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못하냐? 하고 엄청 뭐냐면 혼낸 다음에 또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둘둘둘 하면서 이거를 무려 3번을 반복했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뭔가 행위를 했는데 10,000번이나 했는데 한 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 이상하게 나온 게 그냥 이상하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그게 나온 걸까요? 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나와서 버릴 건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이게 이상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물리적 의미가 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은 이게 실험 오차가 아니라 뭐냐면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러더포드는 자기 대학원 그 생한테 계속 시켰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드디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도가 텄다 이런 얘기죠. 그 순간에 도를 깨우친 거예요. 뭐냐면 진짜 나와 이게 계속? 그럼 이 말은 이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요렇게 드디어 원자 핵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짜자자잔 이렇게 핵. 자, 핵이라고 하는 건 원자 내에 모든 플러스 전하의 집합인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이앞 이런 식의 전자 궤도가 있다. 이런 식의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왜 이런 식의 모델을 제시했냐면 그리고 요 중간은 비어 있다. 그리고 이때 통해 전자 궤도가 존재하는 원자 전체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인에 반해서 저 플러스 센터가 모여 있는 핵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다. 라는 것도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를 확대해서 지금 요 우리 건물이 있는 요 전체 상가 지역을 뭐 그 어반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상가 전체 지역으로 얘를 크게 확대를 하면 원자핵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크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가 지금 우리 상가 전체의 크기라면 원자핵은 요 정도 크기인 거예요. 그 뭐냐면 상가 전체가 전 비어 있는데 원자핵 요만큼의 플러센터가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상가 건물 바깥에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그러니까 상가 건물 바깥이니까 이 원자핵으로부터 사람으로 치자면 몇 킬로 바깥인 거죠. 몇 킬로 바깥에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이 조그만 물체를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겠어요? 거의 맞을 일이 없겠어요. 거의 맞출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원자핵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 알파 입자들이 그냥 빈 공간을 통해서 그냥 대부분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던지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된다? 대부분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빈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저 외부에서 달려들어온 저 알파 입자가 핵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게 대략 좀 요런 식으로 탁 비껴 맞게 돼서 확 튀어나가는 요 정도 확률이 한 1000분의 1. 그리고 진짜 제대로 맞아서 거의 되돌아갈 정도의 확률이 한 10,000분의 1 정도가 되려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는 원자 전체의 크기에 대부분 비어 있고 원자 핵에 플러스 센터가 모여 있다라고 말을 해야 요 확률을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러더포드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비어 있고 거기 한 중간에 원자 핵이라고 하는 플러스 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알파 입자, 그러니까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 기억하고, 시험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 그림을 그려라, 요 그림을 그려라 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혹은 아까 달턴의 실험 결과는 뭐였어요? 달턴 원자 모델의 실험 결과는 달턴의 실험 결과는 여기는 하나도 안 찍히고 요쪽만 찍혀 나오는 게 달턴의 실험 결과죠. 그것과 톰슨의 예상과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실제 실험 결과, 이 세 개를 구분해서 그려보라 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았어. 자, 그다음 어디를 가볼 거냐면 이거 있거든요. 자, 거기 11페이지에 4.6에 원자 표기와 동위원소라고 하고 있는데 찾았어요? 네. 원자 표기와 동위원소 요거 슬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운다 안 해? 그래요? 데이트가 아니요. 지우사 깜짝아. 아이고. 아이, 응? 왜요? 왜? 추워가지고. 그래요? 여긴 히터 못 트나? 저기네. 자, 그다음은 아이고. 4.6. 자, 여기 보시면 원자 표기와 동위원소. 자, 원자 표기표 보시면 바로 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X라고 하는 게 뭐 그 유명한 원소 기호 표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X라는 자리에 수소는 H라고 쓰죠. 그다음에 힐륨은 He, 리튬은 Li 뭐 이런 식의 표기법, 이걸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주기율표도 배우고 전자배치도 배우겠지만 이게 사실은 원소가 사실은 이제 총 몇 가지 원소가 있죠, 얘가? 원소 기호가? 전 우주에 원소 기호가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대략 11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는 110여 개 정도가 되는데 110여 개다라는 얘기는 그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약간 가변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약간 가변적이라는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인공. 천연뿐 아니라 인공 원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소, 힐륨, 리튬 이런 건 원래 우리 우주에 있거든요. 우리 우주에 있는 만큼 우리 지구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인간의 발달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자연에는 없는데 실험실이나 특수한 조건에서만 살짝 존재할 수 있는 뭐 그리고 이제 보통의 조건에서는 분해돼서 사라지는 그런 원소들을 실험실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도 원소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110여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 확정지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나중에 배우게 될 주기율표라고 하는 그 원소들을 나열한 표에는 원소 기호가 진짜로 110여 개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그 110여 개 중 사실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통 한 20개에서 많이 잡아도 한 30개? 35개 정도만 기억하면 네, 그런 것 정도만 기억하면 뭐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화학과 가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원소 기호가 많을 수도 있지만 다 아니고 한 30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니까 쟤를 뭐 외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외우는데. 요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Z가 뭐죠? Z? 원자 번호. Z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자, 이 원자 번호는 뭐냐면 이거예요. 원자 번호는
뭐라고 할까? 원자 번호는 이거 원자핵 내 바로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핵 내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 중 양성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 안에 원자 번호, 핵 안에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Z가 1, 두 개면 2,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 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뉴클리우스.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프로톤. 자, 이런 정도의 단어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도 돼야겠죠?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원자 번호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일 경우는 그 원자의 전자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인데 그게 어쨌건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띠는 그 전자하고도 그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전자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A는 뭐라고 합니까? A는 뭐라고 합니까? 질량. 바로 A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핵 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겁니다. 그걸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핵을 구성하는 또 중요한 성분 중에 중성자라는 게 있거든요. 중성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중성자는 영어로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어. 진이 뉴트론? 맞지 너? 진 뉴트론.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A에다가 Z를 뺐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성자 개수. 바로 중성자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원소 표기가 있을 수 있냐면 탄소 6에 12 뭐 이런 식의 표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C라고 쓰고 우리가 탄소라고 쓰는 대표적인 녀석인데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6번이고요. 이 질량수가 10이죠. 네. 그럼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여기에 핵 안에 자, 양성자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했죠. 그럼 앞으로 6이라고 줄여 쓸게요. 그럼 그 양성자가 몇 개가 있고요? 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성자는 N으로 줄여 쓸게요. 그럼 여기에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6. 6개가 있어야 6 더하기 6이 12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녀석 주변에는 또한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6. 전자가 6개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일 경우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표기를 보면 이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참고로 또 이제 하나 알아둘 건 저 핵자들의 물리적
성격 요걸 이제 조금 알아볼 텐데 여기 이제 핵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핵자. 핵자가 뭘 뜻하는 말일까요? 바로 양성자나 중성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양성자나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 하거든요. 뭐 말을 풀어쓰자면 핵을 구성하는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런 정도의 성격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뭘 해볼까? 바로 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전자까지. 왜? 자, 양성자를 뭐로 줄여 쓴다고요? P로 줄여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N, 그 다음에 전자는 E라고 많이 줄여 쓸 텐데 이때 얘들의 질량 그 한 개 질량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1.67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정도 된대요. 그리고 중성자는 1.67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정도 되고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아니요. 전자는 대략 9.109 봐, 나도 보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쓰는 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뭐가 됐건 이 숫자들이 아주 커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죠?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현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질량을 그냥 두진 않고 이 질량의 B로 표현을 하면 양성자 질량 B가 대략 1836, 중성자가 1819, 그리고 전자가 1. 네, 이 정도의 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자 질량으로 나머지 것들을 나누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질량적 관점에서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비슷하고 전자는 이 둘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작고. 알겠죠? 이런 질량 분포를 갖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의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그 전하가 얼마냐?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고 중성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그것의 B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전자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양성자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중성자는 아예 전하가 없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질량 관점에서는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지만 전하량은 어떻다? 전하량은 양쪽 전하량이 크기가 이그젝틀리 세임이에요. 크기가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같고 방향만 서로 반대. 알겠죠?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을 플러스로 할 때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전자에다가는 그 마이너스 표기를 이렇게 머리 첨자 위에 쓰기도 하고 양성자 위에는 그 전하가 플러스라는 뜻으로 여기 이렇게 플러스 첨자를 써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간의 관계를 핵 안에서 저렇게 원소 표기로 표현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 영어로 뭐라고 하죠? same. 동위원소 영어로 뭐라고? 동위원소 영어로 뭐라고 그래? 뭐라고요? 근데 뭐야? 저기 민재 쓰고 있어요? 네. 진짜로요? 그래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썼어요. 좋아요. 자, 동위원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ame. 바로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아이소토프. 자, 아이소토프라는 말은 그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꼭 뭐 화학이나 물리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인문, 경제 이럴 때도 아이소토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단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저 아이소토프가 뭐예요? 동위원소. 그건 번역이고요. 자,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아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바로 질량수가 서로 다른 관계. 요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동위원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네. 들어본 적 있죠?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나? 아니요. 얘기한 적 있나? 아니 뭘 얘기지 뭘 얘기하는지 말해줘. 동위원소요. 무조건 네? 동위원소요. 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동위원소. 보자. 아니 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시가 억수로 많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 중에 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요. 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함중수소. 뭔 소리야 이거? 금연구역 어쩌고저쩌고. 금연구역이요? 그래 있어. 민재 담배 좀 아, 담배 좀 그 좀 가려서 피라고 그랬잖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게 연락 오네. 숨어서 핀다. 잘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 오토바이. 내가 무슨 식으로 얘기했는데? 학생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담배를 권장해야 하나요? 이상한 사람이다. 담배 피지 말라고 시키라고 안 하면 담배 피는 거 아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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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도현이도 담배 피는구나. 아, 제가 어. 몇 개 줬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니코틴 검사할 수 있어요. 김정희 좋대. 아 니코틴 검사도 있죠. 나도 검사는 안 나옴. 아 나온다. 안 나오고 시간 많이 좀 지나. 한 달 지나 안 나온다. 아 나온다. 수정체 나왔겠다. 개소리야. 아 수정체. 수용체. 수정체래요. 수정체. 수정체는 눈 아니에요 눈? 아니 그니까 말 잘못해요. 고치잖아요. 그래요. 아니 진짜 화나면 하는 거. 당연히 진짜. 도현이는 뭐 말만 하면 화를 내서 무서워서 죽겠어요. 아우 무서워. 화안 들게. 저도 무섭죠. 에? 저도 무섭죠. 무서워요. 네. 자 이제 방금 좋아하는 여기에 있는 얘 이름 뭐지? 얘 이름? 동의원소. 얘 이름 슈쇼. 영어로 헬리움. 하이드로진. 오. 막 던지지 말고요. 얘는 뭐죠? 헬륨. 중수소.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해요 둘이? 아니 뭔가 수소 다음에 당연히
할 말 줄 알고 그냥 저 일하는 공간에 꽂혀가지고 아니 민재하고 도윤이하고 내가 잘못 말했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닮은 꼴 같아. 닮은 꼴. 아 냉담해. 제가 잘못 말 도현이 안 돼. 웃기려고 일부러 잘못. 못 웃기려고 아니 잘못 말했는데 또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키도 비슷하고 담배도 같이 피고 그다음에 이상한 말도 많이 키 하고. 제가 아 담배는 안 핀다고요 아니 쌤 키 제가 한 2kg 있죠? 저나 170. 안 될 것 같은데. 저 174인데요? 안 될 것 같은데. 저랑 도현이랑 완전 또 거의 비슷한. 아 그래요? 아직 키는 4cm 차이 아 그래? 도현이 170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봅시다. 준영이한테 좀 말해보세요. 준영이 아니 준영이는 170 높잖아요. 제 180. 누가 봐도 170 높잖아요 준영이는. 니 못생겼다 해보세요 빨리. 예? 못생겼다 해보세요. 그렇게 말도 좋아해. 뭐가 못생겨? 귀여운데? 뭐가 못생겨? 준영이 눈 완전 예뻐요. 완전 예뻤어요. 야, 한번 더 해줘. 아 순간 정영돈 같았어요. 야 진짜. 네.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야 이거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엽다. 호랑이 뺏겼네. 좋아 좋아. 어쨌건. 자, 얘 이름 뭐죠, 지원아? 영어로 뭐였죠? 영어로. 미드 하이드로젠. 미드요? 미드? 아 미들 중. 미국 드라마 아니야? 자, 얘 이름은 듀테리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 듀테리움. 자, 마지막 얘는 삼중수소. 이거만 기다려봐. 얘 이름은? 얘 이름은? 트리플 트리티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멋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세 개가 뭐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네, 양성자속은 원자 분호가 똑같죠. 근데 누구의 차이가 있죠? 중성자. 바로 중성자 혹은 질량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살짝 모델로 표현을 하자면, 자, 이 표 지워도 되겠어요? 네. 표 준다. 여러분 이 숫자 외우세요.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어떻다? 비슷하다. 그리고 전자 질량은 그거에 비해서 엄청 작다. 알겠죠? 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전하도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요. 양성자, 전자 전하 크기 같고 서로 크기가 반대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위 잠깐만 지우면 이렇게. 자, 그래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의 뭐 모델링을 좀 그리자면 되는 거죠. 짠. 짜잔.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자꾸 이상해 그리. 그다음 자, 각각 뭘 그린 건지 알겠죠? 네. 뭐냐면 수소의 모델링, 중수소 모델링, 삼중수소 모델링. 그래서 양성자는 똑같이 하나 있는데 중성자가 붙어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중수소, 삼중수소로 표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렇게 서로 다른 질량수. 자, 해보세요. 이게 원자 번호고 위에 게 질량수죠. 그럼 1, 2, 3이면 이게 질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의 서로 다른 질량수의 원자핵은 전 우주에 대략 2천여 종 있어요. 2천여 종.
그러면 2000여 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건, 중수소건, 삼중수소건 다 합쳐서 그냥 수소예요. 다 합쳐서 원소로는 같은 건데 그 원소마다 질량수가 달라 동위원소가 나타나죠. 그럼 그 동위원소 각각을 따로따로 카운팅을 했을 때 원래 원소가 총 110여 종 있다고 했었는데 그 110여 종 하나하나마다 동위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따로따로 카운팅을 해서 찾으면 이렇게 한 2000여 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를 갔다 오세요. 말투가 연락하시네요. 뭐라고요? 말투마다 예상이 다르요. 네.